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 라는 지적, 자신의 기존의 입장이었죠. 그런 입장, 그런 주장을 내놓아서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 더 나아가서 특히 청년들까지 불공정을 비호하는 것이냐라고 청년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도 홍준표 후보가 자신의 입장을 버리질 않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있던 그날은 많은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자신의 SNS에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겠다라고 잠시 물러서는 듯 하다가 어제 또다시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였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투쟁이고 안정을 위한 수사였다. 이렇게 조국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수사였다. 윤석열의 수사가 잘못된 수사였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홍준표에 이어서 이준석 대표도 어제 홍준표의 이 같은 주장이 평가할 만한 의견이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정치적 전략이라고 본다. 라면서 편들고 맞장구 치는 듯한 주장을 내놓아서 홍준표와 이준석이 또 합작해서 망언을 내놓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이준석 마찬가지로 역선택을 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민주당 표를 구걸하는 듯한 이 같은 언행, 이 부분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이 부분을 용서해서는 안 되는지, 왜 이 부분이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조목조목 따져보고자 합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귀찮으시더라도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준표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팩트가 있는 경우에 비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비판의 수위는 좀 낮춰주는 것이 어떠냐. 야권의 단합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비판의 좀 수위를 낮출 수 없느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의 수위 낮출 수 있습니다. 막말하는 것, 고압적인 태도, 이준석 대표의 싸가지 없는 태도 다 비판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역선택을 바라고 민주당 지지층의 표를 구걸하는 듯한 언행, 이런 선거운동, 이것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걸리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와 이준석을 정말 이 대선 국면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는 지난 후보 토론회에서 조국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 한 가족을 도륙내는 것이었다. 잘못된 수사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다른 후보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후보냐, 민주당의 표를 구걸하느냐, 민주당과 손잡고 대선을 치르려고 하느냐, 민주당으로 가라. 별의별 비난이 다 쏟아졌습니다. 홍준표로 지지가 몰리고 있는 청년층들의 비난은 더 집중이 됐습니다. 조국으로 상징되는 내로남불, 불공정, 그것을 용인한다는 말이냐. 20, 30대 청년들이 지지를 철회하겠다. 그러자 그날 밤에 홍준표가 SNS에 글을 올려서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정말 사과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것인가 잠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홍준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홍준표는 어제도 계속해서 자신이 그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온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어제 MBC에 출연을 해서 조국에 대한 수사는 한 가족을 말살시키는 과잉 수사였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신이 검사로서 수사를 할 때는 한 가족 사이에 일어난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대표자만 구속을 하는 그런 식으로 수사를 했다. 조국에 대한 윤석열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 정권 안정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총장이 측근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가 뭐 책으로 나왔죠. 윤석열 총장이 조국에 대해서 수사한 것은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조국의 저 불공정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을 이야기한 것을 지금 홍준표는 그것이 권력투쟁이었다. 문재인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이었다. 조국 수사가. 문재인 정권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라도 조국 수사는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조국의 불공정이 워낙 심각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압력, 탄압이 워낙 심하니까 이런 불공정한 조국을 그냥 안고 가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나 문정권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조국에 대한 수사는 공정한 수사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의 안정을 위한 수사였다. 이렇게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또 자신은 지난 정치 인생에서 가장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앞장서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대표적인 저격수였다는 점 인정합니다.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는 급기야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반문만으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친문으로, 대깨문으로 정권 교체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어제부로 취임 100일을 맞았죠. 이준석 대표도 나서서 홍준표의 이런 주장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홍준표 주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합니다. 제가 말 그대로를 옮길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거야말로 후보 개인 입장, 법조인으로서 갖고 있던 관점이 결합돼서 낸 의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다양성이 오히려 토론을 재미있게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YTN에 출연을 해서 홍준표가 조국 수사가 잘못된 것이다. 과잉 수사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평가할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좀 알쏭달쏭합니다. 말을 베베 꼬고 있습니다. 말을 어렵게 하는 건 두 가지죠. 이 사안의 본질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도, 숨은 의도를 숨기고 싶을 때 말을 베베 꼬고 어렵게 합니다. 홍준표가 왜 조국을 비호하고 있는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인지를 그 본뜻을 잘 모르거나 그 생각에 찬성하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는 없어서 이렇게 말을 베베 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홍준표와 이준석의 이 같은 역선택을 노린 민주당 표를 구걸하는 이 같은 태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는 말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법조인을 만나면 조국 수사 또 윤석열 총장이 해온 그동안 많은 수사에 대해서 과잉인 부분은 없었느냐는 부분을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선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위선, 불공정을 상징하는 조국에 대해서 비호하는 듯한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 야권 지지층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많은 야권 지지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왜 이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역선택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야권에서는 비난이 쏟아져도 자신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판을 뒤집고 흔드는 것이 급하다는 겁니다. 홍준표가 법조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수사의 적절성을 얘기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선택을 바라고 의도적으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층이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 하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홍준표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홍준표는 드러내놓고 윤석열이 조국에 대해 수사한 것은 공정한 수사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을 위한 수사였다라고 주장을 계속합니다. 자신의 눈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표가 가장 급하다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를 탓하는 것은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역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역선택을 겨냥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민주당 후보처럼 선거운동을 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역선택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깨문들이 자기들끼리 역선택하겠다는 걸 어떻게 말립니까? 역선택이 어느 정도 폭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역선택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십시오. 지난 1차 경선에서 보여졌듯이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의 힘만으로 역선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역선택의 영향력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 표를 구걸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선택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만은 안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역선택을 받는 후보라 하더라도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과 대립의 각을 세운다면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서 갑자기 지난 7월부터 전혀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저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어떤 형태로든 소통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어떤 형태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을 겨냥해서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이러한 선거운동은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용서하고 이 점을 묻고 넘어가면 정권 교체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야권과 야권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모두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끝장내고 국정을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어떤 후보가 민주당을 바라보고 거기에 표를 구걸하는 그런 언행을 보이게 되면 이런 통합을 해치게 되고 야권의 단결을 해치게 되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이 야권 전체의 이 의지를 흐트리게 되는 겁니다. 덧붙여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유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후보가 되자마자 곧바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를 외치면서 이런 말까지 할 것입니다. 자신이 정권을 잡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 이재명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정권 교체라고 떠들고 다니게 되면 그때가 되면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과 홍준표가 본선에서 맞붙으면 정권 교체라는 말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대선을 왜 치르는지 많은 야권의 지지자들이 말해온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심판하고 국정을 정상으로 돌리겠다라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